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찜통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달 2일까지 대구 경북에서만 53명이 온열 질환자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과 또 오는 7, 8일에 더위를 달래줄 소나기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 이상인 지역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고요. 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물을 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힘쓰셔야겠습니다. 7월 5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나들목에서 성서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교통량 많아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칠곡나들목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구문이분기점에서 군위나들목까지 양방향으로 빠르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호국로 9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구발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구간 통행량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안심로 송정삼거리에서 대구 가톨릭병원 방향으로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경대교 지하차도 일대에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이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 효명내거리 일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로 감천내거리에서 장동내거리 방향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요.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무태교 방향 좌회전 차량 연암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국제보상로는 MBC 내거리에서 동신교 방향 교통량 많아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강수량은 5에서 40mm, 많게는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 기자님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시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들면서 행정 권한과 행정기구 등이 축소되고 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 처지에 놓였습니다. 포항시가요? 네, 어제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인구는 6월 말 기준으로 49만 9,854명으로 전달보다 470명이 줄었는데요. 포항시 인구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 당시 처음 50만 명을 넘은 후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2015년 11월 52만 160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건데요. 또 시는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어들 위험에 놓이자 지난해 1월부터 전입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하며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등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네. 이후 2020년 12월 말 50만 2,916명이던 포항 인구는 2021년 12월 말 936명 늘었으나 올해 들어 다시 감소했고요. 끝내 50만 명 아래로 줄어든 건데요. 인구 50만 명이 무너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누려온 대도시 특례 업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경북도를 대신해 시가 직접 처리하던 주택 건설, 도시계획 등 사무 권한과 같은 일부 행정
권한이 사라지는데요. 행정구청인 포항 남구와 북구를 통합해야 하고 경찰, 보건소, 소방서 등이 한 곳으로 축소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구청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데요. 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투자 정조 여건 개선으로 기업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가 뭐 다른 지역, 뭐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또 네. 특별히 포항시가 인구 늘리기에 좀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포스코 여성 직원이 상사 4명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2명이 이 징계 면직 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포스코는 당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간부가 이 보직 해임된 후에도 직원들에게 성폭력이 없었다는 서명을 받고 다니자 이 뒤늦게 징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나 이 나머지 2명은 해고 조치하지 않았고 이 사후 조치 미흡으로 중징계했다고 밝힌 임원 6명도 이 경고나 감봉 3개월에 그쳐서 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또 받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던 임원 6명의 징계도 이 논란거리인데요. 이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이 보도자료를 내고 6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었는데 이 중에 5명은 이 경고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해당 부서의 상위 그룹장 1명만 보직 해임 조치했고 김학동 포스코 대표와 생산기술본부장은 경고, 또 포항제철 소장과 상무급인 이 부소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안전환경 부소장은 사내에서 성희롱 신고에 따른 이 분리 조치로 이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이 가해자 A 씨에게 복귀를 또 종용하고 또 피해자 A 씨 집을 찾아가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는데 예.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 쪽에서는 임원의 경우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정직 처분을 내리면 사실상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이 감봉이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학동 부회장은 징계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번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포스코 내부에서 벌어졌던 이 사내의 성폭력 문제, 이 경찰 수사 결과도 곧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사내에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먼저 강하게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2명만 이제 징계 면직 해고가 됐고 네. 나머지 그 뭐 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좀 가벼운 그런 그렇습니다. 문책을 받았다는 거네요. 네. 예. 다음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TA항공이 오늘 대구국제공항에서 TA항공의 본사 대구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인데요. 2030년 이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4대 관문공항 및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거점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예. 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TA항공 본사의 대구 이전과 지역 인재 채용, 사회공헌 활동 등의 노력이 있고요. 또 지역 항공 여객 및 항공물류 수요를 반영한 노선 개설 추진,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항공사의 역할을 수행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티웨이 항공이 대구로 본사 이전을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소식을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대구시가 어제였습니다. 이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7기 당시부터 좀 본격화했던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작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를 담당하던 대구 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이 경상북도 간에 좀 미묘한 온도차가 또 드러나고 있어서 향후 이 대구시 경상북도의 이 통합적인 이 행정 그리고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이 사업 등이 어떻게 추진될지 앞으로도 추이가 좀 주목됩니다. 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뭐 세금 제도와
또 법규 등에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가운데 일상생활과 좀 밀접한 내용들, 우리 시민들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내용들 네. 한번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또 그 제도, 법규 등을 살펴봅니다. 먼저 경제 분야부터 볼까요? 네,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부터 손실보상 대상이 기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90%였던 보정률은 100%까지 늘어나고요. 최소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을 설립해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 조정 및 채무 감면 지원이 됩니다. 예, 대출과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이 부분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가장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 대목인데요.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에서 70% 수준인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관련 없이 80%까지 대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네. 이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서 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여기서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공동 소유더라도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요. 이 배우자와 같이 소유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꼼꼼히 좀 따져 보시길 바라고요.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도 60%, 이 조정 대상 지역도 70%까지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이 대출에 제약이 있지 않도록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출할 때 청년층의 장래소득 인정 비율도 좀 확대가 되거든요. 장래소득 인정 비율이 뭔가요? 네, 이 지금 현재 나의 소득 평균을 놓고 이 총 대출 금액을 결정했다면 이것이 아니라 만기 시점 간의 이 소득의 단순 평균을 이 장래 소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현재 소득과 만기가 10년 후라면 10년 후 소득까지 다 더해서 이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내 연봉이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청년층이 이 사회 초입에 들어갔을 때 소득보다 10년 후면 늘어날 텐데 이것까지 인정해서 이 대출을 해주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됐는데요. 또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 상한 확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이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실시가 됩니다. 네. 이 평균 4.9%였던 금리 부담이 평균 2.9%로 2%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 전환 대출은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 시기에 대출을 받았었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네. 예, 학자금을 대출받은 분들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또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네, 1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각종 민원 서류 접수나 자격증 발급 시 신분이나 나이 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증 분실 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달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도 참 많던데 강화되는 내용들이 좀 있죠. 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오는 12일부터는 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다쳤는데 내년 초에는 전국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만큼 우회전 일단 정지는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필수 법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하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오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에 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가 또 신설됩니다. 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이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 이 차량 속도 역시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회전 교차로에 대한 통행 방법이 또 법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됐다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법으로 규정되면서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신호 중 뒷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최대 6만 원과 과태료 최대 9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용주의 의무를 또 강화하는 법도 생겼다고요? 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배달 오토바이가 급격히 좀 늘어났잖아요. 이 배달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 고용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네. 또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법규를 어길 경우에 해당 운전자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런 법규가 신설된 이유는 이 고용주가 빠르게 이 자기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많아졌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안전 의무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오는 10월 20일부터는 고용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나 기준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다음 달부터네요. 네,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게 될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폭염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와중에 5개 근무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법규는 실생활에 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이건 또 뭔가요? 네, 국내 6개 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하는 승객의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서비스를 해왔는데요. 이를 김포, 김해, 청주, 대구, 광주, 양양공항으로 출발 공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 여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한 후에 출발 공항에서 수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되는데요. 네. 네, 승객이 위탁한 수화물은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을 대신해 목적지까지 배송하게 됩니다. 예, 더 편리해지겠네요. 자, 하반기에 좀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살펴볼 정책은 뭔가요? 네, 생활과 관련한 환경 내용입니다. 이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이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 노트북과 모니터 또 샴푸, 의류 제품군 등 10개로 늘어납니다.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에도 환경표지 인증 기준이 신설되고요. 이와 또 대조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되는데 네. 왕구나 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유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예, 이 밖에 또 좀 소개할 만한 정책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지방선거 투표를 하시면서 현재 우리 동네 구의원과 시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오는 13일부터 지방의원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수 있나요? 네, 지방의회 웹사이트에서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공개되는데요. 이외에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도 이전보다 확대됐습니다. 또 지방의회별로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내용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일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만 추가하면 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 지원도 이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꼭 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들 다 살펴드린 그런 내용도 있는데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대구에서 공원, 대표적인 공원 하면 뭐 두류공원, 성당모 여러 곳이 있지요. 이 두류공원, 성당모 서편에 시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휴식 공간인 대구 대표 도시 숲이 조성됐습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여기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대표 도시숲은 대구시가 두류공원 성당모 서편 약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림청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한 숲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기존에 보던 도시숲과는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조성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야간에 필요한 등이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쉼터를 제외하곤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이 적었고요.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뺀 나머지 길은 흙길로 만들어져 있는 등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시 산림녹지과 김태규 도시녹화팀장을 통해 숲에 대해 더 들어봤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곳인데 여기에는 이팝나무, 꽃땡각, 원추리 등 약 80여 종의 초화류하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층숲이라든지 꽃내음 가득한 정원 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숲으로 조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나무 밑에 잔디나 초화 등의 키 작은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바람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바람이 주변으로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조성을 했고 도심 내에 바람이 생성되도록 조성된 숲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레인가든은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된 건가요?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물을 가까이서 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가까이서 물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하게 관찰 활동이나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했는 건데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날씨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체험 학습의 장소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레인가든은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빗물 정화 정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숲이 이제 수질 정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시원함도 덤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숲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선 탁 트인 자연을 보며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길을 한번 다 걸어봤는데 2km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네요. 네, 시민들이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에 놀러 온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점심 먹고 휴식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시원하고 바람이 좀 부니 괜찮네요. 야간에 아주 좋아요. 개장이 되니까 사람이 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뉴스랑 인터넷으로 보고 성당못에 도시 숲이 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왔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가 일단 좋았고요. 숲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속에 이런 공간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다 보니까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산책로랑 이제 위에서 전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던데 거기서 바라본 곳이 제일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은데 비 오는 날에 오면 또 운치가 좋을 것 같아서 비 오는 날에도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입구 쪽에 정원 형태로 조성된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기 힘든 식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진 찍기도 좋은 것 같아요. 계절별로 어떻게 변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자주 찾아올 것 같습니다. 도시숲이 또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여름에 더울 때 낮이든 밤이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시숲은 열섬 현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탁월한데요. 최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도시숲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구에 많은 도시숲이 추가로 조성된다는데요. 네. 관련 내용 김태규 팀장에게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은 현재 우리 대구시 전역에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여기와 이렇게 유사한 지역이 약 한 40곳이 규모에 의해서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자녀 안심 그린 숲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 밖에 도심 내 곳곳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수목을 식재해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저희들이 약 한 20곳 정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는 숲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숲은 단순히 빈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제공한 역할에서 벗어나서 기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 그 안에서 환경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복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이라는 공간은 미래 세대에 다양한 어떤 자연 체험이라든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표 도시숲에서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구는 504명, 경북 650여 명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17,000명이 넘었습니다. 4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늘은 2만 명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